영국 방송, 손흥민이 차린 밥상 존슨이 날렸다. 대기록 무산 벌리전 영국 중계 레전드 해설 충격 비판 풀버전 분석. 손흥민이 토트넘 헛스퍼에서 영향력이 제임스 매디슨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제축구연맹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축구연구소는 16일 이하 한국 시간 전 세계 54개 리그에서 이번 시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수들을 소개했다. 총 6개의 영역, 지상골 경합, 패스 배분, 드리블 성공, 찬스 생성, 마무리, 공중볼 경합에서의 활약과 출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됐다. 전 세계에서 1위는 로드리, 맨체스터 시티였다. 로드리는 종합 점수 98.5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는 맨시티의 핵심이다. 공수양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빌드업도 문제없이 잘 수행해내고 공격적인 능력도 뛰어나다. 직접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 슈팅을 때려 골을 터뜨리기도 한다. 2위는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끈 그라니트 자카 92.3점였고 3위는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가르드 89.9점이었다. 이후로는 플로리안 비르츠, 레버쿠젠, 토니 크로스, 주드 벨링엄 이상 레알 마드리드가 뒤를 이었다. 토트넘 헛스퍼 소속은 제임스 매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전부였다. 상위권은 아니었으나 토트넘에서 두 선수의 영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매디슨이 로메로에 근소하게 앞섰다. 매디슨이 정말 토트넘에서의 경기 영향력이 가장 높을까? 공격형 미드필더인 매디슨은 정확한 킥과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풀어낸다. 시즌 초반에는 확실했다. 중앙에서 뛰면서 공격진들에게 패스를 뿌려줬고 골로 자주 이어지기도 했다. 토트넘 데뷔전이었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부터 멀티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10번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후로도 승승장구했다. 토트넘의 10경기 무패 행진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매디슨은 11라운드 첼시전 부상 이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이탈했고 22라운드 브렌트포드전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이전과 같은 기량은 아니었다. 매디슨의 장점은 온데간데 없었고 패스 미스가 잦았으며 볼키핑에도 문제가 있었다. 결국 매디슨은 리그에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특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70분 이전에 그를 빼버리면서 팀을 떠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폼이 확 떨어진 매디슨은 부상 복귀 후 치른 13경기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했다. 부상을 입기 전 치른 11경기에서 3골 5도움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사실 경기 영향력은 매디슨보다 손흥민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다. 왼쪽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를 가리지 않고 뛰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다. 해리 케인이 떠난 빈자리를 잘 메꾸고 있다. 주장까지 맡으면서 책임감도 생겼다. 단순 수치만으로 매디슨보다 더 좋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17골 9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을 때는 상대의 골문을 직접적으로 노렸고 왼쪽 윙어로 나서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때도 있었다. 팀 내 최다 득점과 최다 도움이다. 손흥민의 활약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졌다. 리그 4라운드 벌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득점포 가동에 나선 손흥민은 아스널, 리버풀 상대로도 졸지 않았다. 강팀들을 상대로도 통했던 썬톱이다.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 손흥민은 20경기 12골 5도움을 기록했다. 2021에서 22시즌 이후 두 번째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었다. 아시안컵 이후 복귀에 다소 경기력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손흥민은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24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서 교체로 들어가 브레넌 존슨의 극장골을 도왔고 28라운드 빌라를 상대로 1골 2도움 원맨쇼를 펼치기도 했다. 최근 토트넘의 연패 동안 잠시 주춤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지만 조기에 교체 아웃됐다. 경기력에 호평이 따랐지만 그래도 손흥민은 좌절하지 않았다. 아스널전 페널티킥 득점으로 4경기 만에 침묵을 깼고 리버풀전에서는 오랜만에 필드골을 터뜨렸다. 단연코 토트넘의 중심이다. 비록 CIES의 통계 결과에 손흥민의 이름은 없었지만
명실상부 현재 토트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2. 굿바이 토트넘. 고별전 될까? 손흥민 제외 대개편 예고 오른쪽 화살표 이제 시작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고별전이 될 수 있는 5명의 선수들이 있다. 주장이자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을 비롯해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토트넘 호스퍼의 개편이 시작되는 것이다. 토트넘은 20일 한국 시간 영국 셰필드에 위치한 브레몰 레인에서 셰필드와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을 치른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63점으로 리그 5위, 셰필드는 승점 16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 토트넘이 셰필드 원정에서 패배하지 않는 이상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다른 팀에 내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토트넘이 패배하고 첼시가 승리해 순위가 뒤집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FA컵 결승전에서 승리한다는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하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셰필드의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셰필드는 시즌 내내 단 3승을 거두는데 그쳤고 무려 27패를 기록하며 일찍이 강등을 확정지었다. 특히 실점만 무려 101골을 허용했는데 이는 PL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실점이다. 기존 1993에서 94 시즌 스윈던 타운이 42경기에서 100실점을 내준 기록이 있었지만 셰필드가 이를 넘어섰다. 게다가 셰필드는 당시 스윈던보다 치른 경기도 더 적다. 토트넘의 패배를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이유다. 셰필드전에서 주목할 만한 건 기록이나 토트넘의 상황만이 아니다. 셰필드전은 몇몇 토트넘 선수들의 고별전이 될 수도 있다. 영국 풋볼 런던은 5명의 선수들이 셰필드전에서 토트넘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다면서 올여름 이적이 유력한 선수 5명을 집었다. 매체가 뽑은 5명의 선수들은 브리안 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지오바니 로셀소,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이었다. 모두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들이다. 그나마 마지막 경기에서 출전 기회라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은 3명 정도다. 최근 교체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던 호이비에르와 스킵, 그리고 토트넘의 왼쪽 풀백이 전멸한 상황을 고려해 에메르송 정도가 셰필드전 출전을 노려볼 만하다. 풋볼 런던은 또한 언급된 선수들 외에도 골키퍼 브랜든 오스틴이나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즌에 얼굴을 비추지 못했던 라이언 세세뇽과 마노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시즌이 끝난 뒤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되고 있는 히샬리송, 최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된 벤 데이비스도 마찬가지다. 예상의 배경에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이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 말미 인터뷰에서 현재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수준의 팀이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하는 변화가 필요한 곳은 선수단이었다. 토트넘이 더 나은 팀이 되려면 당연하게도 더 높은 수준의 스쿼드가 요구된다는 지적. 이에 셰필드전을 고별전으로 삼고 팀을 떠날 만한 선수들이 언급된 거라고 볼 수 있다. 3. 손흥민. 셰필드전 2골 이상 넣을 시 115년 만에 최악의 기록 갈아치운다. 대체 무슨 기록이길래 손흥민이 과연 최악의 기록을 선물하게 될까? 토트넘 호스퍼는 오는 20일 영국 브라몰 레인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한다. 현재 5위에 올라있는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6위 첼시의 추격을 뿌리치고 5위를 확정할 수 있다. 이날 손흥민은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7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1개의 도움을 추가할 시 개인 통산 3번째 10에서 10을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셰필드는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 공격진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잉글랜드 일부 리그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하위로 조기 강등을 확정한 셰필드는 이번 시즌에만 무려 101개의 실점을 허용했다. 경기당 3실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실점률이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이번 시즌 전까지 한 시즌에 최다 실점을 허용한 팀은 1993에서 94 시즌의 스윈턴 타운이었다. 당시 스윈턴 타운은 42경기에서 100실점을 내줬던 바가 있다. 더 먼 과거로 들어가 보면 역대 잉글랜드 일부 리그에서 한 시즌에 가장 많은 실점을 내준 팀은 레스터 시티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에 따르면 레스터 시티는 1908-09 시즌에 무려 102실점을 내줬다. 현재 셰필드와 고작 1실점 차이다. 이제 셰필드는 토트넘을 상대로 1실점을 허용하면 역대 한 시즌 최다 실점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여기에 더해 2실점 이상을 내주게 된다면 115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마침 이번 상대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셰필드의 골문을 정조준하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득점한다면 115년 만에 경신된 최악의 기록을 셰필드에게 선사하게 된다. 한편 토트넘은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시즌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뒤 시즌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잠시 선두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최근 6경기에서는 1승 5패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덕분에 토트넘은 4위까지 주어지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0에서 2로 패하며 4위 아스톤 빌라와 승점차가 5로 벌어졌다. 이제 1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빌라를 따라잡기는 불가능해지며 결국 UCL 진출에 실패했다.